낡은 식당에선 한 남자 누가 하셨나? 주인이 보이지 않자 뒤쪽으로 돌아가 보는데 이 야밤에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있어? 그는 형편이 어려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1,000원짜리 백반집을 무려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살아있는 천사 경학이었죠. 하여튼 착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응? 땅속에서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사이즈는 사람 크기였죠. 좋겠다.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일단 자리를 벗어나려던 그때 역시나 땅에 묻혀있던 것은 사람의 시체였죠. 낮과는 58,000도 다른 경악의 서늘한 표정. 미안하게 되시다. 검사 양반이 제 무덤 판고요. 심지어 시체는 두 구였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 다 이사 나갔다고 얘기했잖아. 하지만 당황도 잠시 비밀의 숲부터 이어오던 지리는 새치어를 쓰기 위해 새끼 뭐야? 필사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고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그의 입이 해제됩니다. 뒤지려고요? 정말 튀면 그만일까요? 그동안 피해자한테 당했던 조롱, 모욕 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모르고 까본 놈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죠. 놈도 죽이지 그럼. 왜 안 죽이셨어요 그럼? 할 수 있는데 왜? 빼도 학도 못하니까. 주정기가 사장님한테 난리친 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지금 죽이면 당장 감방액이니까.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야, 아니, 사장님. 아, 이거 끌고 또 어디 가시게? 어디 가서 죽어라 일하게? 지금에서 나 여기 나온 거 다 아는데 그 나이 또 집도 없이 떠돌게? 오직 일자리도 없는 식당 하느라 뼈 빠지고 고생했으면 보상 받으셔야죠. 팩트로만 점철된 제가 발작 고쳐드려. 목숨 부지만을 위한 제가 수십억 벌게 해드릴게. 그 필사의 새치어에 그러려고 왔다니까 내가. 경악은 수십억 벌게 해드린다고. 잠시 멈춰서지만 생각을 정리한 그는 이 두 개는 어떻게든 처리하겠는데 검사님은 어떡한데? 동재를 땅에 묻을 수도 없고 아유. 죽이기로 결정한 듯 보였죠. 이 밤에 분쇄기 빌릴 데도 없고. 이에 동재는 페이지를 바꿔 저 살려고 한 말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저 좀 일으켜 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누워서도 잘했어. 이 사장님과 저 둘 다 살 방법이 생각나는데 그걸 제가 건방지게 누워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둘 다 살진 못해요.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검사라서요. 둘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들어보실래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인트로로 어그로를 끈 뒤 우영고 사망 처리해드릴게요. 바로 핵심 키워드를 갈겨버리죠. 경악은 착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직 마당에 묻혀있는 시체 때문에 이렇게 사셨네요. 그 오랜 세월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 밥에 대면서 이 퍽퍽한 데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천사식당 주인 코스프레를 하며 이곳을 떠나지 못했단 전제하에 동재는 오로지 이경학 씨 그 입장에 서서 10년이면 감옥살이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메소드 새치어를 시전해주지만 그러니까 검사님이니까 나를 무혐의 처리해주고 무용고 처리해주시겠다. 아이고 당연히 가시는 길이라 마음씨가 좋으시네. 믿을 리 없었죠. 되시다. 허나 포기하지 않고 저 시체 없애드린다고요. 합법적으로다가 경악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자 나는 생명이 다시 한번 연장되고 아무한테 들킨 적도 없고 쫓긴 적도 없는 거죠. 의심받은 적도 없고 용의선상에 오른 적도 없지. 근데 딱 하나 빼도 박도 못하게 결정적인 거에 발목 잡혀서 살해 증거가 산더미 같아도 시체 없으면 풀려나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시퍼렇게 붙어있으니까 그걸 내가 무용고 사망 처리해드리겠다고요. 사망자 성명 모름, 사망 정의 모름, 처리 방법, 화장 후 봉안. 아웃사이더 뺨치는 그의 킹스 스피치가 시전됩니다.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너무 간단해. 무용고 사망 처리만 내면. 에? 그렇게 흔들리는 경악에게 그 서류 양식이 지금 진짜 본론을 저희 지금에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는데 그의 온도가 지금에 있다는 게 순식간에 달라지고 뭔 뜻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검에 가서 분위기는 초기화되죠. 어딜 가? 아니 숫째 경찰서 간다 그래요. 거기도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밖에 방법 없어.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이 4대 기관밖에서 접속이 안 돼. 영장 하나 받으려고 해도 건물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외부 접속 차단해놔서. 시체 처리하려면 가야 된다고요. 경찰서든 검찰이든. 저라고 이 상황에 응? 이게 왜 말도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예요. 가야 돼요. 처리하려면 가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근데 이어서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1분도 안 걸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사장님은 자유영업이 돼요. 자유. 당근을 쥐어줘 보지만 어떻게 믿고? 경악도 바보는 아니었죠.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너 혼자 보내질 않지. 같이 댕겨야지. 내 대구박이 모면 같아? 오케이. 혓바닥 좀 나불렸다고 이 그리어 혼자 댕겨와 그럴 줄 알았나? 네가 거기 가서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날 사장님 어떻게 믿고요? 그렇게 서류 만들어서 공시해 줬더니 나 죽여버리면 나 법 집행하는 검사예요. 그런데도 이경학 씨 도망갈 길 터주겠다고 내 앞에서 시체 두고 낚이고 있다가 딱 걸린 살인범을 내가 왜? 마지막 강수를 난 꼭 살아야겠으니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아빠 없는 애들 만들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필사의 메소드를 시전한다. 내 목숨 달린 일인데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과연 우리 동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좋거나 나쁜 동재 바로 시작합니다. 몇 주 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서동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게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승진 심사 결과였죠. 없어요. 없으시네. 벌써 4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검사님 몇 번째 미끄러진 거. 좀 있으면 검사장이랑 통과. 하지만 산전수전 해물파전 다 겪은 베테랑 검사로서 겨우 이 정도의 흔들릴 멘탈은 아니었죠. 멘탈은 개작살나고 다음날 출근길부터 재수없는 출발 시작으로 월요일부터 단순 고발 미직. 나 맹탕만 왔네.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친구로 산 밥솥! 저 공시생입니다. 경찰 공무원. 근데 몰카라뇨. 내년도 빼박 낙방이 예상되는 단순 업무만 하달되는데 금요일에 제가 팔 하나 이렇게 됐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소 특이한 사건 하나가 그에게 하달됩니다. 갑자기 뛰어들었다고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그래서 합의금이 1억이라고요. 그 안에 있던 것이 이 도자기 때문에? 사건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인상 작가 달항아리라고요. 야야 시간 지나면 붓기라도 하지 그건. 그리고 근데 그 가해자분이 그러실 분이 아니실 텐데요. 이어서 만난 가해자가 바로 얘기해 보세요. 천사 아저씨로 유명한 이경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됐네요 그럼. 근데요, 그의 근본적 의문은 진짜 1억짜리 맞대요? 그게 진짜인지 다른 데서 깨먹고 저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그때 깨진 것이 맞는지였지만 누굴 공갈로 몰아요?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객관적 증거는 경찰이 갤러리에다 감정서 받아서 진품인 거 확인했고요. 피해자가 작품 구매한 시각도 사고 1시간 전이에요. 공갈 혐의 0%의 빼박 가해자 과실이었죠. 행여라도 피해자 앞에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몸으로 때우실래요? 어떻게 해요? 감옥 가셔야죠. 그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의 감성팔이가 시작되는데 한 끼에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린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제 손으로 그래야지 한 그릇이라도 더 드리니까 정말 그의 내면이 1,000원에 맞추려면요 잠도 못 잡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맞는지 매일 화요일마다 새벽 시장 출근한 게 10수년이에요 제가. 다시 의심이 될 정도였죠. 그렇게 매일같이 음식 재료를 준비하던 중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증언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죠. 어떡할 거야? 이어서 값은 1,000원, 만족은 만원. 브리핑을 듣던 동재에게 장관 표창도 하려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솔깃한 워딩 하나가 들려온다. 장관? 그 사장님이 방송 출연도 귀찮다고 다 거절했대요. 아니 방송 출연은 왜 귀찮? 장관 표창과 방송 출연, 출세욕으로 가득 찬 동재에게 마치 치트키 같은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만 하면 왕건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무언가 떠오른 동재가 향한 곳은 야, 미술관이었죠. 이어서 이 작품은 구매도 가능하죠. 금액은 54,000달러. 갑자기 무려 7,100만 원짜리 미술품을 구매하려 하는데 작품은 바로 가져갈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만 작품의 특성상 파손의 우려도 있어서요. 저희가 원하시는 곳까지 직접 배송해드려도 될까요? 그 저희는 이동 중에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림 하나도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옮겨주는데 도자기나 조각 같은 건 더 하겠어요? 그럼요. 10월 24일 주정기 씨가 여기 피어 갤러리에서 이은상 작가 다랑아리 작품 구매했잖아요. 무려 1억짜리 작품을 그때는 왜 특수물류업체 통해서 안 보냈습니까? 특송이 아닌 개인이 배송을 했다는 의문점을 체크하려는 것이었죠. 1억이나 되는 작품을
왜 단골 고객한테 직접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깨지면 어쩌려고? 저희가 고객님께 직접 가져가라고 하다니요. 그렇게 주정기 씨가 그날만 특별히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가져가시겠다고. 의심이 싹이 그날만요? 이전 거래들은요? 이전에야 다 특성으로 진행했죠. 근데 다랑 할인 파손실도 저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류에 직접 사인까지 하시니까 뭐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정기도 제 말하며 나타나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번거로워서. 파면 팔수록 늘 철저하시던 분이 딱 하루 이상 고집 부리다가 사고가 나셨네. 우리네가 진동하기 시작하죠. 좀 공교로워요? 이어서 제가요 실은 변호사입니다. 또 다른 반전 사실이 드러나는데 근데 요즘 말이 변호사지 아시잖아요. 우리도 영업맨이라니까요. 접대 잘 하고 줄 잘 서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의 항변 또한 얼굴 도장 찍으려고 주는 건데요. 직접 들고 가서 상대한테 꽉 앵겨줘야지. 누가 배달 기사를 통해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설마 제가 고의로 사고라도 냈을까 봐요? 그렇게 동재는 한 발 물러서게 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네, 사장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정기는 바뀐 담당 있지 않습니까? 걔도 냄새 맡았어? 냄새까지는 아닌데 자꾸 귀찮게 나가세요. 의미심장한 대화를 수동제라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알지? 아세요? 거긴 내가 들여다봐. 계속 몰아붙여. 거주기 딱 좋은 날씨는. 몇 분 뒤 계세요? 동재는 경악을 찾아가는데 아침부터 이 모양이야. 아침부터 단수가 된 상황에 이 동네 좀 그런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의 푸념이 이어지죠. 근데 지금 없어요. 매일같이 공사에 가까운 밥을 제공하는 건 밥 냄새 지겹다고 집 나갔어 그 사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도 그때 툭 때려쳤어야 되는데 근데 참 밥 없냐는데 어떻게 하루만 더 하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죠? 원래 인생이라는 게 하루만 더 하자. 게다가 오늘이 오늘이죠. 수많은 오늘들로 구성되는 거였죠. 이어서 방송 출연은 어떠세요? 찾아온 목적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칼같이 거절당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동재는 장성동 행복식당이요. 그의 호의를 사기 위한 지금 단수가 돼서요. 수도국 배관공사를 대신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이땐 꿈에도 몰랐죠. 뭡니까? 이것이 초래할 수도국이요. 엄청난 비극을. 배관은 무슨 몇 분 뒤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동재 앞으로 난폭운전자가 지나가는데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이 새끼야. 그때 며칠 전 출근길 정확히 이 거리에서 자신 앞으로 지나갔던 어딘가 익숙한 차량의 난폭운전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데 더 익숙한 3975. 차량 번호가 야, 4885. 발견됩니다. 야, 그 도장에 교통사고 그거 있잖아. 분명히 피해 차량 번호가 뭐였지? 그 300타 3975요. 도장이 피해 차량과 똑같은 뒷번호였죠. 맞네. 그리고 어? 앞번호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랑 부딪힐 뻔한 게 8시 2분. 심지어 근데 사고는 8시 10분입니다. 사고 시각. 8분이 지났지만 둘 다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장소로 이거 행복식당 앞이네요. 돌아왔던 것이었죠. 같은 장소를 8분 사이를 두고 뺑뺑이를 돈 거네. 오랜만에 아주 구린내가 풀풀 나는 사건에 저 부장님, 그 행복식당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 단순 사고잖아. 빨리 합시켜. 그 사고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신이 난 동재는 확실하게 결론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정비소로 향하고 상구치노 여기 있네요. 피해자의 차량에서 행복식당 목적지로 찍힌 내비게이션을 확보합니다. 이어서 피해자를 송환한 뒤 자, 하나, 둘, 셋. 빼박 증거를 주정기 씨, 본인 차 알아보시죠.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게 뭐요? 우회전이 불법도 아니고 사고 나기 전이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명불 변호사의 가랑변이 이어지지만 그러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의 차량은 한 번, 같은 도로 4분 후 상황입니다. 8시 6분. 두 번, 그리고 다시 4분 후 8시 10분.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주정기 씨가 무려 8분 동안 같은 길을 빙빙 도셨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돌고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서요? 네. 초행이라. 하지만 그 변명에 대한 반증도 사고 직전 주정기 씨 차량 내비에 입력된 최종 목적지 행복식당입니다. 이미 진즉에 확보된 상태였죠. 일부러 그랬죠. 그렇게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식당 트럭이 새벽 시장 물건 푼다는 거 미리 알고 몇 번씩 간 보다가 타이밍 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에 아, 도자기 주로 가다가 배고파서 뭐 내비치고 식당에도 못 가요? 추잡한 변명과 주정기 씨, 이거 지금 사기예요?
적극적인 기망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진짜 정식 재판 갑니다. 어줍지 않은 간접 협박이 이어지지만 가세요 그럼. 정식 있건 정식 수사하게. 동재는 오랜만에 오로지 주정기 씨에게 달려있어요. 식당 사장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느냐, 검사는 무엇인지 또는 검찰하고 정식으로 바꾸느냐. 그 권위를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보여주죠. 이어서 안 그래도 입이 근질근질한 마당에 타이밍 좋게 부장의 호출까지 이어지고 예 부장님. 그럼 곧바로 간신배주법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 부장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낯익은 남자와 함께였죠. 손님이 와 계셨네요. 심지어 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부장은 이미 그라가스돼 있고 세명함 없으시죠? 남자는 이미 헌명함도 없습니다. 동재와 구면인 듯 보입니다. 이홍건설입니다. 이어서 사족 따윈 가볍게 거들고 괜히 곧바로 교통사고 같은데 힘 빼지 마시라고. 본론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말과 함께 건네진 것은 뇌물이었죠. 그런데 너무 구식이었어요. 10년 전에나 하던 짓이니 요즘도 이러고 놀아요? 옛날과 확실히 달라진 동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부장님. 죽어서도 끝나질 않네. 수년 전 오늘 또 누구예요? 나 아무나 하고 라운딩 안 도는데. 오늘 애는 뭐 친한 동생인데 충청도에서 이 친구 땅 안 밟고 10걸음도 못 가요. 박 사장에게 소개받았던 냄새가 풀풀 나던 작은 건설사의 사장 남한성입니다. 남한성이었죠. 또 내 이름 얼마나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하지만 현재의 그는 요즘 트렌드는 뭔데요?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요즘엔 어떻게 모십니까? 어마어마한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궁금하네. 모시는 건 됐고 행복식당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왼수지셨나? 이러니까 아는 분 같네. 역시 약간 부장님 앞이라 그러셨어? 천기 누설인데 누가 나한테 천기를 누설해줄게? 부장님? 입법, 사법, 행정 자고로 사업 받는 사람한테 천기는 돈 되는 거고 그 돈은 입법에서 나오죠. 국회? 가실래요? 어딜요? 국회요. 불과 몇 년 사이 내 보내드릴 순 있는데 그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 있었죠. 별씨. 그런 그의 천기는 싹 다 재개발할 거거든. 식당 일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알면 안 되지. 내가 다 사드릴 거니까. 그것이 바로 근데 그 1,000원짜리 영감탱이가 지네 집을 안 팔겠다네. 몇 배를 준대도. 1억짜리 도자기를 가볍게 부셔가면서까지 행복식당 주인을 망하게 하려는 이유였죠. 내 혓바닥이 길어지셨네. 전엔 내 앞에서 입도 못 대더니. 그 한마디도 못하던 남한성이 부장이야! 지금은 면전에서 샤우팅을 갈기고 그 건이 왜 서검사님한테 갔는데요? 심지어 고집불통 부하가 냄새 맡을 것 같으니까 부장님이 일부러 빼서 제일 말랑한 사람 준 건데 근데 믿었던 말랑한 도끼에 발등 찍히셨다네요. 아니 뭔 청주지검에 냄새 잘 맡는 인재가 그렇게 많아? 나 부장님한테 섭섭하려 그러네. 내가 섭섭하면 부장님한테 안 좋은데 어? 모두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부장 어떻게 알았냐고? 돈 주고 알았지 씨발까! 내가 입만 꽝 못하면 그러면 한놈이 아니라고. 검찰을 안 뺏는다고요. 돈 주고 산다고 그 집 아주 후하게. 감사님이 그 집만 팔게 해주면 부장님이 모른 척 하겠어요? 나도 그렇고. 그럼 다 해피하지. 어? 불과 몇 년 사이 부장님도 해피, 나도 해피, 검사님도 해피, 씨 영감탱이도 해피. 입도 뻥끗 못하게 된 건 굿샷, 문제가 되었죠. 굿샷 합시다. 어? 그렇게 몇백억은 우습지.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 단순 사고잖아. 빨리 합시켜. 부장의 반응을 비롯한 모든 정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혼합 동재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악의 억울함을 서둘러 풀어주고자 늦은 시간 그의 집으로 향했던 것이었고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트로의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었죠. 혼합 명불 동재는 입이 해방되자마자 합의금 안 내셔도 돼요. 교통사고 아니에요. 자기 피해자가 일부러 사고 내고 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없으면 누가 해결해줘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속사포 새치열을 쏟아냅니다. 해결이 왜 필요해? 내가 이걸 왜 꺼냈겠소? 죽이지 않고도 대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래요? 저한테 증거 있어요. 사기죄로 온팡 씌워버리자고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자기 그거 진짜 1억짜리였다니까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10년 전 가게 이름마냥 오직 행복과 사랑만 넘쳐 보이던 식당이었지만 그의 민낯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다혈질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러다 결국 그 성질을 못 이기고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몇 개월 뒤 얘가 지금 뭘 파고 있는 거야?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그 시체를 아내가 여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뒷마당에 묻힌 시체의 개수는 한 구에서 두 구가 돼버린 것이었죠.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도저히 그게 사기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세상에 어느 누가 생돈 1억을 끌어바쳐서 그 짓을 합니까? 사장님한테 원한이 있나?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아니에요. 다 아니었어. 저한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정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배우에 더 큰 몸통이 있었어요. 그 몸통이 주정기한테 이경학 사장 들이받으라고 시킨 거예요. 사장님! 허나 뭔 말을 해도 안 먹히자 우영고 사망 처리해드릴게요. 마지막 필살 키워드에 이은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최후의 강강도박수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이었죠. 일어나. 들어. 그렇게 생애 최초로 시체도 옮겨보고 인류 최초로 골보 뺨치는 신종 목벨트도 매보며 저 사장님 목이 좀 많이 따가운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몇 분 뒤 말 그대로 지리는 동행이 사무실까지 이어지고 그 산뜻한 목벨트는 컴퓨터 앞까지 이어지죠. 그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목숨을 건 카톡을 갈겨보지만 그 필사의 노력은 술 취하셨나? 허무하게 산화돼버리고 이 쉬운 게 없어서 내가. 이제 정말 보안 모든 수를 다 써버린 동재의 병사 진짜 찐마 프린트 안 됐다. 최후의 수가 던져집니다. 제가 갈까요? 안 됐어. 여기. 허나 출입문은 하필이면 프린트 바로 앞에 있었죠. 이렇게 쉬운 걸. 결국 바로 걸려버리고 필사의 항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저항 끝에 끝내 경찰 엔딩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할 사람은 시체가 2개나 나왔답니다. 남한성이었습니다. 그런 서동재 일 한번 묘하게 도와주네. 날 경악을 면해온 누군가 사죄드립니다, 사장님. 주정기였죠. 사장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고 제가 까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너 죽고 나 죽은 거요. 심지어 완성도 함께입니다. 왜 죽어? 뭐야 이 새끼는. 그 목적은 당연히 행복식당 나한테 팔아? 그리고 그 대가는 변호사 묘빠라지. 내가 다 해준다니까. 그야말로 전적인 지원. 제가 발작 구쳐드려요. 허나 그것은 제가 수십억 벌게 해드릴게. 경악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땅이었구만. 수십 배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이. 그가 모든 정황을 배우에 더 큰 몸통이 있었어요. 니놈이 몸통이고 이 짝 보고 사기치라고 시켰고. 완벽히 파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 검사놈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었네. 완성의 경우의 수엔 존재하지 않았던 최악의 변수가 생성됩니다. 사인 뭐 어렵겠어. 그가 원하는 것은 서동재 딱 한 가지, 죽여줘. 그저 자신의 징후를 푸는 것이었죠. 현직 검사를 죽이라고? 내가 너 같은 또라이니? 역시 얼마나 돈이 보였으면 여기까지 쫓아왔디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그 정성으로다가 검사 하나만 죽여줘.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곱게 미쳐라. 서동재. 같은 시간 아무것도 모르는 동재는 병원에서 낯익은 소녀와 마주하는데 평소 회식으로 자주 가던 볼링장의 알바생이었죠. 볼링장? 그런데 누군가는 피해 숨는 모습과 그런 그녀를 찾아 헤매는 남학생을 발견합니다. 남친? 아니야. 그렇게 여기 내 방. 얼떨결에 도와주게 되는데 내 얼굴이 이게 왜 이래? 분명 무언가 그때 저 학생이 이랬어요? 아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보였죠. 심지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고등학생이라고 믿기 힘든 어마어마한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는 청주경찰서의 팀장이었죠. 100, 700, 800.
그 시각 웬일로 선물과 함께 병문안으로 온 MG 막내 검사. 뭘 헛돈을 쓰고 그래. 엄청 비싼 거. 허나 그것은 방금 요 앞에서 누가 죽는데요? 누가? 지금 이 순간 이용건설이란데요. 가장 듣기 싫은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었죠. 근데 이것들이 씨. 그렇게 동재는 바로 돈을 돌려주러 가는데 사업에 보태 쓰죠. 집안 공구리 업자가 돌가루 처먹으면서 개같이 버는 돈 내가 눈물 나서 쓰겠나. 어따 대고 수작질이야. 하긴 완성의 입에서 이제 수십억이 뚝 떨어질 건데 그 의미심장한 말이 무섭지 이런 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기억 안 나나 봐? 하긴 뭐 거진 10년 전 일이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남의 성의를 그렇게 홀딱 까먹나? 대놓고 찔러줘도 못 알아먹고. 동재의 과거가 청주 또다시 9-3 필지 곡정 10년 전에 평당 15만 원 할 때 청주 공구리 업자 이 남한성이가 서부지검 서동재 검사님한테 선사한 땅. 발목을 붙잡기 시작하죠. 게다가 이봐요 검사님, 하필이면 그 땅이 이번에 재개발된다는 땅이야. 머지않아 하루아침에 그게 몇백 배가 뛰었으니까 우와! 몇억 대의 뇌물을 진화할 땅이었죠. 어마어마한 뇌물이 됐어 그게! 씨발! 그렇게 땅은 가불관계가 확실히 정립되고 마음대로 해. 난 아예 모르는 얘기야. 처분을 하든 끼고 가든 마음대로. 이제 목줄을 진 완성이 원하는 것은 단 딱 한 가지. 영감새끼 식당 자리 나한테 오게. 또경하게 식당 자리였습니다. 야, 이렇게 검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냐? 뭐든 바꿔치기 하고 뺏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서동자! 씨발 영감대기가 TV에서 아주 한이를 쳐가지고 발악을 하던데 서동자! 그 새끼한테 가서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보냈다고 해.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밀어. 무릎을 꿇든 눈물, 콧물을 짜든. 돈 드는 거 아니야. 불법도 아니고. 아주 원초적이었죠. 그럼 퇴근. 죽을 때까지 나가시 볼 일 없어. 지랄하네 씨. 와 10년 전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 마음을 정리할 새도 없이 예 부장님. 야밤에 급하게 할당된 사건. 심지어 총기 살인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지금요? 제가 총기 살인 사건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총기 살인. 근데 그 사건을 나한테 주셨. 그렇게 인적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허벌판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시체가, 그것도 산탄총에 의해 살해당한 시체가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었죠. 그 죽음의 정체는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났던 소녀, 즉 청주경찰서 임 팀장의 딸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유리 집에 돌아온 임 팀장은 가장 먼저 딸을 찾지만 없어요. 시간이 몇 시인데? 그 시각 그녀는 산탄 엽총에 의해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사의 도망을 쳐봤지만 코앞에서 발사된 산탄총을 피해가는 건 불가능했죠. 그렇게 여보세요. 딸의 마지막 말과 살해 현장의 소리라는 것은 유리.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통화는 마무리되고 몇 분 뒤 총격 소리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눈에 왜 그래? 유리의 주검이 발견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일기척이 들린다. 사건 현장에 숨어있던 유력한 용의자. 거기서! 그는 병원에서 마주쳤던 소년이자 남한성의 아들 왜? 남결의 보호자분 되시죠? 남결이었죠. 그렇게 초비상에 빠진 완성은 사람 죽여서 긴급 체포됐다며. 안 죽였다니깐요. 에? 그러니까 빨리 좀요. 내가 어떻게 개입해? 형사부장이 남 사장 전화 받고 달려왔다 그래요? 서동재라도 보내요. 남 사장. 보내라면 보내라고 이씨야! 이성을 잃은 채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현장으로 달려간다. 서동재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증명서 써줄게요. 부장님 동생. 우리 회사에 하나도 손에 끼친 거 없고 피해액도 다 반환한 걸로 할 테니까. 그것이 동재에게 웬일로 강력 사건이 맡겨진 계기였죠. 다시 현재 용의자 검거됐다면서요? 동재는 침착하게 저희가 와서 시체를 발견했는데 용의자가 도망쳐서 바로 잡았습니다. 시신 옆에서?
예. 사건을 훑어보기 시작하는데 흉기는 샷건이요.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 같으면서도 산탄총? 예. 근데 흉기가 아직 안 나와서요. 무언가 찝찝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가장 찝찝한 것은 팀장님 따님이래요. 이것이었죠. 가까이서 등을 맞아갖고 즉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샷건이. 산탄총을. 심지어 경찰서 앞엔 완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얘기 좀. 답지 않게 저자세로 나오며 이렇게 합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건 그딴 그런 거 다 없던 일로 해줄게요. 딜을 시도합니다. 아니 나는 내 자식을 구하고 댁은 댁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때 남한성 씨 같이 가시죠. 어딜요? 그쪽 집이요. 완성의 수색영장이 떨어지는데 살인에 사용된 것이 총도 소지하고 있죠. 바로 수렴용 엽총. 그의 수렴용 산탄 엽총이었기 때문이었죠. 왜 반납 안 했어요? 같은 시각 결에는 야, 고개 쳐들어. 걸려. 사적 감정이 58,000% 담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쳐 바르든 정신병자 컨셉을 잡든 우리가 너 무조건 잡아쳐넣어서 죄값 치르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빼박 정황에도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라 주장하죠. 안 그랬어요. 이어서 변호사를 대동한 신문이 이어지고 왜 죽였어? 잠깐만요. 천만에부터가 왜 죽였냐니요. 어떻게 된 거냐가 아니라 이건 혐의를 확정시켜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희생자 피 뒤집어 쓰고 현장에서 도망치다 잡힌 게 누군데요? 시신 마주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상황에서 누가 쫓아오면 100이면 100 반사적으로 도망가죠. 우연히 시신 발견하고 놀랐는데 경찰이 온다. 그럼 도와주세요. 여기 뭐 있어요 하지. 도망을 왜 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기까진 중립이라 쳐도 너 임유리 폰에 네가 일방적으로 건 것만 8통이야. 받지 않는데 계속해서 8통. 안 받으니까 계속 하죠. 전화 10번 건 게 뭐요? 전화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고 피해자를 찾아갔겠냐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했어? 여기부턴 네 폰에 다 있어. 너 임유리 위치 추적했잖아, 그지? 무게추가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입을 막고 열받아서 그랬어. 8번이나 널 쌩까서? 결국 위치 알았다고 다 죽입니까? 결의 해명은 단 한마디도 못 듣게 되죠. 꼬맹도구는 찾으셨을까요? 찾고 있습니다. 남한성 씨 총포 허가증 있는 거 알죠? 수렴용 엽총. 그리고 그 집에 고스란히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역시나 완성의 엽총은 사라진 상태. 없어요. 이 빼박 정황에 아까부터 수색 중인데 아직 못 찾았으면 오직 동재만이 어디 멀리 버렸을까요? 근데 현장엔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의문점을 포착합니다. 글쎄요. 한편 못 찾았다는 얘기네요. 범행도구를. 변호사는 오직 법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이제 사건의 모든 실마리는 총 어딨어? 없어진 살해 도구에 달리게 됩니다. 다음날 가해자는 학생 신분에 경찰들의 감정도 얽혀있는 까다로운 사건에 이거 누가 할래? 그 누구도 쉽사리 지원하지 못하긴 개뿔 퓨어 58,000% 막내 검사가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용의자 빼박이라고 쉬운 거 아니야? 경찰들 감정도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고 형량을 세게 때릴 수도 없고 강력팀장 딸을 죽였는데 물렁이도 안 되고. 그런데 용의자 빼박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퓨어했죠. 왜? 현장 체포된 용의자 몸에서 범행 도구가 안 나왔고요. 버렸나 보지. 밤새 수색해도 안 나올 때다 멀리 버렸으면 현장에는 왜 도로 왔을까요? 범인은 현장에 꼭 다시 나타난다는 말을 굳이 해줘야 돼? 그치만 무슨 그치 말고 신참 나부랭이야. 그리고 희생자 피를 뒤집어 쓴 상태였던데 용의자가. 또 하나의 빼박 정황이 추가된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그런 상태로 다시 오는 건 잡아달라는 건데 중요한 걸 떨어뜨렸나? 아니요. 그런 건 안 나왔어요. 또 용의자의 사후 행동과는 충돌되는 아주 의아한 정황이기도 했죠. 부장님, 이어서 동재는 어제 저한테 가보라고 하셨을 때도 임 팀장 딸인 거 아셨어요? 돌직구를 갈겨버리고 아니? 아 그럼 역시 총기 살인이라 특별히 저한테 전화 주신 거네요. 그치? 어색하디 어색한 부장의 반응을 보며 부장님과 남 사장의 합작이 확실하네. 뒷정황에 확신을 갖게 되죠. 걸로 해드릴 땅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할 줄 알고서. 까다로운 건 맞아. 그렇게 너무 신참한테 맡기면은 경찰 딸이 희생됐는데 우리가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다고 할 거고 경찰하고 안 싸우면 다행인 사람도 안 되고 정해진 레퍼토리대로 베테랑에 사건은 처세 잘하는 사람이 맡아야지. 동재에게 하달됩니다. 과연 이 파국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다음 이야기는 지금 바로 티빙에서 이어보실 수 있습니다. 티빙 오리지널 좋거나 나쁜 동재.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비밀의 숲의 스피노프작인데요. 기존작에 나온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도 미워할 수 없는 특유의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던 신스틸러 서동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좋거나 나쁜 동재라는 제목처럼 느그 동재와 우리 동재를 번갈아가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전개되는 게 큰 장점이었고요. 그 특유의 간신 매세치어도 미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동재 그 자체의 이준혁 배우가 이번에도 아주 찰떡 연기로 그 재미를 한층 업시켜줍니다. 메인 빌런으로 등장하는 이중국 아니 박성웅 배우의 연기도 그 몰입감을 한 차원 더 상승시켜 주었고요. 특히 비밀의 숲을 집필한 이수연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비밀의 숲 특유의 분위기와 전개 방식을 제대로 계승합니다. 소개 영상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한가득이니 풀버전 감상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좋거나 나쁜 동재 하와 중반까지의 내용이며 지금 바로 티빙에서 이어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지무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결말 끝까지 다룬 영상 선공개, 미공개 히든 영상, 그리고 회원 전용 특별 포스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